시로네는 당당하게 선언했다. 아버지를 대신해야 한다면 저는 마법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기회는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무한한 기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평온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매우 확고했다. 저의 근원인 부모님을 부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 시들어 죽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죄책감? 도덕? 아니, 클럼프 오겐트의 호박색 눈이 가늘어지며 그는 이 아이가 말하려는 말을 깨달았다. 갑자기 빈센트가 몸을 숙이며 간절하게 외쳤다. 시로네를 양자로 받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로네는 깜짝 놀랐다. 아빠? 클럼프는 다가가 말리려 했다. 당신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시로네의 소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빈센트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 잠겨 고통스러운 진실을 무겁게 담고 있었다. 시로네는 제 친아들이 아닙니다. 빈센트! 올리나는 경악하여 얼굴이 창백해진 채 소리쳤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빈센트는 절망 속에서 계속 고백했다. 저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시로네는 우연한 기회로 얻게 된 아이입니다. 각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아이는 분명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이 아이는 제게 너무 과분합니다. 호화로운 방 안에는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레이나는 놀라 입을 가렸고 옆에 앉은 클럼프 장군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 맞은편에서 빈센트 아리아는 결연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시로네가 귀족 가문의 양자가 된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정당한 지위를 되찾게 될 것이오. 그는 설득하듯 말했다. 이것은 결코 그 아이의 뿌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짐작하고 계실 것이오. 시로네의 외모는 부모와는 완전히 다르지 않소. 그 말들을 듣고 시로네는 멍하니 굳어부렸다. 그의 푸른 눈은 당혹감으로 크게 뜨였다. 아들 바로 뒤에 서 있던 올리나 또한 충격을 금치 못하며 흐느낌을 참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처음부터 말없이 앉아있던 비숍 오젠트는 턱을 쓸어 올리며 날카로운 호박색 눈을 가늘게 뜨고 분석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는 심사숙고하듯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말 자체는 아들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까? 그 말은 시로네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그는 휙 돌아서서 분노와 상처로 붉어진 눈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빠, 시로네는 고통으로 목이 쉬어 소리쳤다. 무슨 짓이에요?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빈센트는 아들의 시선을 피했다. 차가운 땀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그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이제 다 컸으니 언젠가는 이 사실을 알아야 했단다. 시로네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폭발적인 분노가 아닌 차가울 만큼 깊은 실망감이 깃들어 있었다. 아빠는 정말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로네의 질문에 빈센트는 완전히 허를 찔린 듯 굳어버렸다. 시로네는 멍해진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애는 듯했다. 알고 있었더라도 아빠에게 묻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세상에 진정한 엄마와 아빠는 한 분뿐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바라왔어요. 시론이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제가 6명의 부모를 갖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빈센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아빠는 단지 아빠 때문에 네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누가 제가 꿈을 포기한다고 했어요? 시론이 말을 끊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며 울분에 터져나왔다. 제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기회는 올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감정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누가 친부모에게 2번이나 버려지고 싶겠어요? 시론의 단정한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고통이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빈센트는 자신의 끔찍한 실수를 깨닫고 두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경악하며 중얼거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시론, 이 모든 건 아빠의 잘못이야. 빈센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 어린 아들을 품에 안았다. 시론이 사라질까 두려운 듯 그를 세게 끌어안았고 아버지의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아빠는 절대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어리석은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너는 아빠의 전부야. 넓은 방 안은 정적에 잠겼고 두 부자의 흐느낌만 남았다. 올리나는 옆에 앉아 안타까운 눈빛으로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맞은편 소파에서는 오젠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클럼프는 우두커니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레이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으며 비쇼프는 손으로 이마를 감싸주고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클럼프의 묵직한 목소리가 사려 깊게 울려 퍼졌다. 때로는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 하는 일이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너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힘들지 않았느냐. 그의 말은 비쇼프의 마음에 와닿은 듯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고 손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깊은 근심으로 가득 찬 눈을 가리고 있었다. 호화롭지만 무거운 분위기의 방 안에서 리아는 축 늘어진 어깨로 잠자코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얼굴에는 절망감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호박색 눈에서는 억지로 참으려는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아랑곳 않고 비쇼프는 근처에 앉아있는 아버지에게로 몸을 돌려 침착하지만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페아수 마법학원에 특별 전형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뭔가 할 수 있지 않나요? 클럼프는 화들짝 놀라 아들의 팔을 붙잡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뭐라고? 이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그 고집센 알페아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이냐? 정말 안 되는 건가요? 비쇼프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가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은 클럼프에게 강한 충격처럼 다가왔다. 그는 움찔하더니 호박색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고 땀 한 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긴장된 침묵이 감돌았다. 문득 늙은 장군의 턱이 굳어지고 그의 눈에 결단력이 번뜩였다.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자에게는 버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비쇼프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도 그 방법으로 저에게 가장의 자리를 밀어붙이셨잖아요. 비쇼프의 말은 마치 하늘 높이 떠오르는 듯했고 클럼프는 속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건 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했잖느냐? 리안이 검술학원으로 떠나기까지는 단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당주의 은혜로 시론의 가족은 저택에 머무는 것이 허락되었다. 빈센트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 괴로운 얼굴로 사과하려는 듯했다. 시론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죄책감의 짐이 언제까지 그의 어깨를 짓누를지 몰라 속으로 걱정했다. 길고 길었던 나날들 끝에 시론과 리아는 처음으로 한가로운 시간을 가졌다. 공동 침실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둘은 더 이상 지쳐 쓰러질 때까지 훈련할 필요가 없었다. 리아는 침대에 누워 장난스럽고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시론을 돌아보았다. 시론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었다. 둘 사이에 찾아온 드물게 편안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사흘이 흘렀다. 작별의 아침, 저택 안뜰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시론은 그곳에 서서 망토를 두르고 따뜻한 스카프를 목에 감고 침착한 모습이었다. 문득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리안이 그의 뒤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시론은 황급히 말했다. 리안 울지 마. 하지만 그의 위로는 리안을 더욱 흐느끼게 할 뿐이었다. 그는 흐느껴 울며 시론의 옷을 붙잡았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 내가 저 마차에 타면 검술학원에 가야 해. 이건 진짜 작별 인사라고. 왜 나는 너처럼 내년에 입학할 수 없는 건데. 시론은 좌절한 친구를 부드럽게 토닥였다. 내가 특례 입학을 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잖아. 방학 때 만나자. 그리고 매일 편지하자. 라이아는 갑자기 시론의 어깨를 붙잡았고 호박색 눈에는 단호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론, 너는 반드시 마법사가 되어야 해. 나도 최강의 기사가 되어 너를 보호하는 검이 될 거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라이아는 바로 뒤에 서 있던 누나 레이나에게 뒤통수를 한 대 맞았고 레이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론을 돌아보았다. 졸업에 집중해. 내가 너를 가장 걱정하고 있어. 시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렴. 우리 할아버지가 네 입학을 책임질 거야. 레이나의 말은 시론을 깊이 감동시켰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그리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레이나는 조용히 시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정말 이상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눈에 시론은 그저 작고 귀여운 남동생이었지만 이제는 놀라울 정도로 사려 깊은 사람으로 보였다.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어. 그녀의 시선은 아득해졌다. 시론, 아마도 네가 졸업하면... 생각이 문득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멈칫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레이나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는 마법학원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아이야. 덧없는 생각들을 털쳐내고 레이나는 시론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야,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 너는 분명 위대한 마법사가 될 거야. 그리고 라이안 좀 잘 봐줘. 말을 마친 그녀는 반항하며 울부짖는 남동생을 즐겁게 끌고 사라졌다. 시론은 그들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후 몸을 돌려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마차에 올라탔다.
말발굽 소리가 달그락거리고 마차 바퀴 소리가 돌포장도로 위를 규칙적으로 굴러갔다. 두 대의 호화로운 마차가 나란히 질주하며 속도에 의해 흐릿해진 풍경을 뒤로 남겼다. 생각에 잠결있던 시론은 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시론! 그는 놀라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오젠트 가문의 마차가 바로 옆을 달리고 있었다. 바람에 거칠게 나부끼는 푸른 머리카락의 리안 오젠트는 마차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다. 그는 단호하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다. 네가 마법학원에 들어가면 그놈들을 모조리 짓밟아보려. 시론 역시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자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리고 크게 외쳐 답했다. 너도 마찬가지야. 두 열정적인 젊은이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세상의 구조를 뒤흔드는 시작으로 기록될 것이다. 나무가 우거진 길 위로 두 대의 마차가 황급히 굴러 알페아스 마법 아카데미를 향해 직진했다. 흰새 떼가 하늘을 맴돌고 어미새 한 마리가 아기 새들이 기다리는 따뜻한 둥지 옆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위에서 내려다본 아카데미는 웅장하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황금빛 햇살 아래 우뚝 솟은 탑들은 마치 지식과 마법의 왕국 같았다. 고급스러운 사무실 안에는 다소 긴장감이 흘렀다. 클룸프 오겐트의 거친 손가락이 도자기 찻잔을 가볍게 두드려 정적을 깨는 톡톡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입가에 약간의 조급함을 담은 미소를 지었다. 30분 내내 골똘히 생각하시는 것을 보니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도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 맞은편에 알페아스 학장 밀희는 침착하게 차 한 모금을 마셨고 자애로우면서도 단호함이 엿보이는 눈빛이었다. 그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우리가 50년 동안 좋은 친구였지만 저는 정말로 당신의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클룸프는 진홍색 가죽 안락 의자를 세게 내리쳐 의자가 흔들리게 했다. 그는 화를 내며 쏘아붙였다. 무슨 소리요? 젊었을 때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그러나 분노는 이내 가라앉았고 그 대신 의미심장한 비웃음이 입가에 번졌다. 당신이 이렇게 뻔한 자화자찬을 쏟아내는 것을 보니 분명히 이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일 겁니다. 알피어스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특별 입학은 귀족들만의 길이 아닙니다. 매년 수많은 요청이 들어오지만 특별 입학에도 자체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클럼프 오건트 장군은 호박색 눈을 가늘게 뜨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교활한 늙은 여우 같으니라고. 그는 30분 동안 기다려야 했지만 알피어스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 갑자기 클럼프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크크크,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클럼프의 행동에 알피어스는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뭔가 정말 일이 생긴 것 같군요. 당신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클럼프는 팔짱을 끼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여기 온 건 쓸데없는 아이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려는 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그 아이는 제 막내 손자의 친구지만 정말 인재입니다. 그 아이를 만난 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잠시 멈추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교장을 응시했다. 저는 제가 당신의 젊은 시절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알피어스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침울한 표정이 되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재능 있다면 왜 일반적인 방법으로 입학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클럼프가 확인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이전의 자신감은 드문 진지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는 손가락을 깍지 끼고 눈빛이 무거웠다. 그 아이는 귀족이 아닙니다. 말도 안 돼. 알피어스가 내뱉었다. 그의 평소 침착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늙은 교장은 마치 전류에 감전된 듯 몸을 떨었다. 그는 황급히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며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달은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설마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아이인가요?